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오늘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조선주는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선주 3인방 모두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정을 보였던 SK하이닉스가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고 성추문에 휩싸인 안희정 충남지사로 인해서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며 상승하기도 했지만 장중 상승 탄력은 축소된 상황이고요. SK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급락했던 모두투어가 낙폭을 만회하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세화 PNC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그리고 내일의 전망은 어떤지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블록체인의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와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그건 가상화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가상화폐는 그에 따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상품 중에 한 개가 가상화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바로 이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자회사를 이번에 설립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카드 도박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네. 카드 만드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닌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네.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결고리잖아요. 그렇죠. 블록이라는 것은 이제 암호화된 연결고리라는 네네네.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투명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건 그냥 암호화된 부분입니다. 그냥 암호화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쓴다면 무기명 투표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된다면 좀 더 무기명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에 대한 거래를 할 때도 이런 무기명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래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가상화폐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의 자체에 대한 맹점을 이용한 일종의 투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예전에도요, O2O 서비스라고 해서 이 카카오 택시도 하고 무슨 카카오 헤어샵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에도 이게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블록체인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요. 이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대한 회사입니다. 플랫폼 자체가 이루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는 상당히 쉽거든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일단 인적 서비스, 인적 네트워크를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자체를 쉽게 연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영유가 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주가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카카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카카오가 이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안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금융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더라도 바닥권역에 대한 자리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잡아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하방 경직 자체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좀 더 드릴 수 있겠네요. 그게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과 또 연관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13만 원 전후로는 괜찮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 그래서 내일의 주식시장에서도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과정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조선주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도 조선주는 별로 좋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연초에 비해서 연초 이게 배당락 네. 이후에 급락했던 그 시점 이후에 비해서 지금까지 주가 상승은 거의 굉장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강연이나 이런 걸 하면 항상 곤란한 게 전문가 말대로 하면 다 틀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서 직원 말대로 하면 다 틀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많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이런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달, 2월달 되어서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뭐 결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0분의 1 토막이 났다. 뭐 그런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수주와 실적을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문받은 거죠. 주문을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돈 받고 우리가 이런 걸 선박을 건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계약금을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서 잔금을 치러내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건설업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면 지금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의 이런 수준 낭보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지난 11월 주가에 겨우 도달한 수준이에요. 11월 이후에 배당락 때문에 거의 한 9만 원까지 현대중공업이 하락했었는데 이제 그거 겨우 만회한 정도기 때문에 지금 이걸 상승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회복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애매하니까 주가 전망과 함께 지금 차트도 함께 좀 봐주시죠. 네, 뭐 일단은 기조 효과로 인한 추세적 상승 구간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네. 뭐 일단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실적 자체가 내년에 되어서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부분 자체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주가상의 바닥권역은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대의 현대중공업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좋다는 게 아니라 내일 시장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건, 왜냐? 바닥이 확인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예전에 아주 조선주가 화랑을 보였을 때처럼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만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는 또 올랐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잘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잘 못 오를 때에도 SK하이닉스는 수준이 한 6만 9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네, 뭐 일단 우리가 미국 시장과 이 IT 종목군들은 연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철강 업종만 미국 시장에서 올랐습니다. 나머지 기술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국 시장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철강에 대한 부분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보복적인 무역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부분 자체에서 기술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 증시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일 시장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업종에 대한 관세 자체가 이런 협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적인 부분이라는 해석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국내 시장에서의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상승 자체는 바로 빅데이터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소위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진척이 많이 되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그냥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다운받아 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이런 서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버에 이런 스트리밍이 다 저장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다운받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서버에 저장을 시키는 것이 바로 D램이라든지 이런 저장 장치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발적인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IT 종목군 중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램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면서 이 네. 주가가 빠졌다면은 이거 뭔가 시장 업황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겠지만 D램 가격은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단순히 주가만 하락했다는 건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또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일종의 뭐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사이클 자체가 지금은 쉽게 꺼질 수 있는 사이클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런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부분 자체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PC용이라든지 서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또다시 뭐 고사양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 또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반도체 사이클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화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도 차트와 함께 좀 가능할까요? 네네. 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8만 원짜리 자체가 저가 자리는 아닙니다. 네. 바닥권역 자체를 우리가 일단은 28,000원, 26,000원짜리 찍고 난 다음에 올라왔는 상황이고요. 최태원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던 가격대가 36,000원권역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빠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9만 원 찍고 다시 한 번 더 8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은 전고점인 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안희정 테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하락했죠? 네, 뭐 SG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백금 TNA 또는 뭐 대주산업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왜 이게 였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실질적으로 예를 들다면 백금 TNA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동문입니다. 그냥 동문. 네. 네네. 고려대라는 이유. 네.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충남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관계가 되었다라고 된 거고요. 그리고 S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가 안희정 씨와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안희정 관련주 편입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그에 따른 해명 기사를 기업들이 지금 다 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조금 저는 좀 섭섭한 마음이 뭐 주주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한번 바라봤을 때는 상승할 때는 그에 따른 이유를 빠르게 우리가 해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락은 오늘 하루 하락하자마자 우리는 관계없다. 뭐 이렇게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라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의견은 듣지 않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탑픽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뭐 조선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 내일장 탑픽으로 조선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동시호가 들어갔죠? 동시호가 분위기 보고 저희가 마감 종가 확인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동시효과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모두 1% 넘는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한 뉴욕 증시에 힘을 받아 강하게 출발한 증시는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각 1.5% 오름세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코스피는 2411선에 코스닥은 858선에 마감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면 대형 IT주 강세가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4에서 5% 이상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셀트리온만이 표정이 어둡습니다. 1.3%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의 매수 랠리가 이어졌었는데 어제부터 기관이 매도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34% 하락하며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6일 화요일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6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는 건데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오늘 그런 식으로 좀 6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변한 것이 없을 때 시장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도대체 왜 이러나 싶기도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장은 일단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감 종가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지수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은 1.57%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412선까지 오른 채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840선을 이탈하는가 싶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1.68% 오르면서 859.21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크진 않았었고요. 기관의 매수가 1,672억 원 정도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923억 원, 외국인의 매수가 1,208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 물량이 꽤 컸습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업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3.9% 올랐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증권 업종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은 대부분 이제 조선주와 그리고 자동차주가 상승하면서 2.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제조업과 건설업도 약 2%대 상승으로 기록한 채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했던 업종이 비금속 업종이었었는데 포스코 캠텍과 같은 이제 소재 업종들이 그리고 시멘트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4% 넘게 상승했고요. 화학 업종도 2.7%, CJ E&M이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 2.5%에서 2.7% 상승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3월 6일 화요일 마감 종가 확인해봤습니다.